제가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봉준호 감독님 영화 보고 있으면 중간에 주먹을 불끈 쥐고 몇 번 나가려고 난입시도를 합니다. 제 마음이. 제가 피를 못 보고요. 다른 사람 아픈 것도 잘 보지를 못하는 스타일인데 봉준호 감독님 영화는 드드드드드 팡 피가 잘잘잘잘 막 낭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영화들을 극장 가서 봐야 되는 이유는요. 바로 안녕하세요. 멘탈리스트 모모입니다. 어제 그 유명한 미키 17을 오전에 조조로 보고 피가 낭자하고 전기톱이 나오고 그런 영화를 아침부터 보고 속이 좋지 않은 가운데 한정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도 이제 변태가 돼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봉준호 감독님 영화를 보고 밥을 못 먹었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무뎌지고 익숙해집니다. 그렇게 막 귀 막고 눈 가리고 이렇게 하는데 소리도 못 지르고 그렇게 했던 내가 또 다음 영화를 막 기다리면서 그 전에 막 마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봉준호 감독님 영화 중에서 가장 지독하게 해놓고 자꾸 찾아보는 영화는 마더입니다. 영상 길게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헛소리 하다가 영상 길어질 것 같아요. 이 미키 17은 제가 사랑하는 음악감독 정재일 님이 만들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삐삐삐삐삐삐 맞나? 삐리리리리리리 미키 17에서 시작할 때 그 음악이 굉장히 처연해요. 음악이 나오는데 저도 모르게 딱 거기에 들어맞는 단어가 그거 하나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너무 처연한 음악이 나오는데 주인공이 좀 다른 SF 영화처럼 멋있고 화려하고 빰빠밤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조금 모자라고 불쌍하고 병신이고 막 이런. 사실 제가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를 그래서 좋아하거든요. 뭔가 찌질해. 뭔가 찌질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포인트에서 좀 불쌍하면서 저 뭐야 이렇게 하는데 걔가 나중에 뭔가 해결을 하는 이런 영화거든요. 인류가 걔가 없으면 안 돼. 얘가 막 몇 번을 죽어야지 백신도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얘가 막 발라져요. 프린트돼서 나올 때도 끼기 가다가 툭 떨어지고 막 이런 거. 막 저만 웃어요. 극장에서 되게 심각해 분위기가. 그런데 그 이상한 포인트들 되게 심각한데 그 중간중간에 유머 포인트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 피가 낭자하고 너무 그 마음에 안 들고 막 후벼 파서 아프고 이래서 진짜 안 보고 싶은데 또 기다려서 보고 이러는 거예요. 변태가 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극장에서 저 혼자 웃은 장면이 있는데요. 뭐 그 웃기려고 만드신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캐릭터 자체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티모라는 친구가 있어요. 주인공의 친구인데 하나밖에 없어. 근데 이게 웬수야. 뭐 도움이 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막 친구라고 다 뜯어먹고 우려먹고 활용해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얘가 중간중간 나와서 너무 감초 역할을 왜 스티븐 연 그렇게 치사하고 열받는데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캐릭터를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장면에서 제가 진짜 빵 터졌냐면 극장에서 아무도 안 웃어. 근데 나만 웃어. 티모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걔를 죽이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몸싸움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죽이러 온 사람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걔가 그 상대방의 귀를 물어가지고 뜯은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귀를 퇴 뱉은 다음에 그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얘는 또 자기를 변호하면서 살아남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진짜 빵 터진 거예요. 근데 극장이 진짜 조용해. 그래서 좀 민망하긴 했지만 전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진짜 나쁜 새끼 너답다. 왜 일제강점기에도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서 지 찾을 거 다 찾고 친구 등쳐먹고 민족을 배반하고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든지 살아남아가지고 퇴 이런 놈 있잖아요.
아, 그런 전형. 그런데 희한하게 매력적이에요. 좀 그런 캐릭터예요. 아우, 열받아. 일단 좀 찌질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미키 17을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미키 18은 정말 뭐랄까,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자아, 이런 느낌이에요. 또라이. 나는 되게 소심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뭐라고 말도 함부로 못하고 뭐 이렇게 해줘 하면 그래 이러는데 뭔가 나를 대신해서 대변해서 얘기를 해줄 것도 같고 내 안에 있는 뭔가 우와 이런 거를 표현해 줄 수도 있는 것 같은 그런 자아가 18이고 17은 약간 한국으로 따지면 A형인데 조금 바보 그러면서도 묵묵하게 시키면 싫지만 하면서 하는 이런 캐릭터.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힘들었지만 고마워요. 이런, 그래서 이 영화가 보다 보면 미국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만든 영화 이게 아니고 한국 영화 보고 온 느낌이 진짜 딱 들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장르가 아니고 봉준호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국이다, 미국이다 이게 아니고요. 아, 이거는 봉준호의 영화다 이런 느낌이 드는 미키 17은 인류를 위해서 테스트 당하는 아이거든요. 단어가 휴먼 프린트라는 단어가 저는 듣는 순간에 5글자가 막 가슴을 후벼 팠어요. 언젠가 상상해 볼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사람을 프린트하는 거. 이 단어 자체가 주는 그 미묘한 아이러니하고 기괴하고 슬프고 그 아픈 느낌이 처음부터 중반까지 쭉 흘러가요. 그 정재일님의 그 처연한 음악과 함께. 저는 그게 너무 담담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가 뭔가 고깃덩어리 같이 취급받는 그 느낌이 굉장히 불편하고 아픈데 이 영화는 아무렇지도 않게 어머 이렇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게 정말 힘들어요. 인간의 존엄성 따위는 그 휴먼 프린트라는 단어와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중간에 묻습니다. 우리도 아마 미키 17과 함께 있으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까. 죽는다는 거 어떤 느낌이냐? 무섭지 않느냐? 영화 한 편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밀도 있게 쫙 이렇게 들어간 느낌이 들긴 해요. 뭐 인간의 윤리, 개념,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인생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혹은 프린트되는 인생이라면 미키 1부터 17, 18까지 정말 이게 모두가 나인가 아니면 혹은 개체의 나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보면서 계속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다가 느낀 게 봉준호 감독님이 개인적으로 좀 찌질하고 바보 이런 애들을 좀 사랑하시지 않나. 향수기 예쁘지. 마더가 생각이 나고 살인의 추억이 생각이 나고 기생충에도 그렇고 어디나 그런 캐릭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빰빠라밤 이런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걔가 주인공. 그런 애가 알고 보니까 사람을 죽였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밥은 먹고 다니냐 했는데 막 사라졌어. 근데 걔가 알고 보니까 범인이 약간 이런 느낌? 이게 진짜 신선했어요. 꼬리를 잡아당겼는데 꼬리가 쭉 나와. 그거를 잘라. 그래가지고 소스를 만드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 영화를 볼 때 그 한정된 공간 안에서 그것도 우주라는 환경 안에서 4년 넘게 사람들이 갇혀서 살잖아요. 그러면 막 거지 같은 죽을 먹으면서 연명하는데 그 와중에 파티에 초대가 되면 맛있는 고기 덩어리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우리가 조금은 누릴 수 있는 부분도 하지 못하는 그때의 소스라는 개념은 정말 최상위의 계층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제가 받아들였고요. 독재자의 와이프가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 최상위의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집착합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이 전 진짜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상담하면서 여기 거부터 여기까지 마음에 대해서 계속 듣다 보니까 야 이거는 정말 디테일의 끝판왕이다. 왜 소스 할까? 이 상황에 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미키 17은 우리 동네 바보 형인데 뭔가 애가 모자라지만 아이고 야 이 새끼야 와서 밥이나 먹어 이런 캐릭터잖아요. 옛날로 치면
그런 애가 처음부터 완벽한 여자친구랑 첫눈에 반해가지고, 네, 우리 동네 바보 형들 희망을 가지세요. 그런 여자친구가 생길 수 있다는 거 환상적입니다. 그런 환타지를 또 채워주는 그런 장면들이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딸 키우는 입장에서 저도 모르게 이게 등급이 어디였나 이걸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기생충을 아이들하고 보러 갔다가 당황하셨던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 소파씬에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장면들이 기억에 남냐면 그 여자친구가 이제 남자친구가 죽잖아요. 그리고 다시 프린트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정말 1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되게 인간 취급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껴안고 있으면서 괜찮다고 얘기해주는 그런 내용들. 저한테는, 네, 저는 감성적인 사람이라. 그리고 초반부에 그 처연한 음악과 함께 너무 아무렇지도 않고 담담하게 이 동네 바보 형이 이런 일을 겪고 설명서도 제대로 읽지 않아서 그 계속 죽는 직업에 본의 아니게 도전하는 이런 내용들이 쭉 갈 때 그 서사가 전 정말 좋습니다. 좋다고 말하면 또 변태가 되는 것 같지만 저는 그 서사가 좋아요. 이 뭔가 아구가 맞지 않는데 이 음악과 상황과 인물과 막 이런 그 흘러가는 것들이 플러스 그 사람의 어떤 그 빨간 버튼을 눌러서 이게 이렇게까지 왔다라는 어떤 죄책감,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실수한 것으로 인한 죄책감, 이런 것들. 그리고 이후에 그 또라이 같은 미키 18이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막 얘기를 해주거든요. 내가 얘기했잖아.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자기와의 그 대화와 조우, 이런 장면들이 정말 저는 인상적이고 좋았어요. 진짜 신기했던 거는 그 독재자를 보면 누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아니면 필리핀의 어떤 부부든 간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현실에 너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본을 최근에 쓰신 게 아니잖아요. 되게 오래전에 쓰셨고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한 건데 어떻게 그렇게 예언가처럼 적중하는지, 이게 역사인지 아니면 정말 점쟁이이신지. 이거는 번외 편인데요. 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편집본은 작업하신 분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황적으로 바쁘거나 하면 대충한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끌린다 싶으면 직접 보고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영화는 정말 영화관에서 보시는 걸로. 왜냐하면 바닷물이 짠 걸 먹어보고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경험하기로는 먹어봐야 어떻게 짠지를 알아요. 그 미묘한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이 그림이나 음악이나 영화나 이런 예술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즐긴다고 느끼거든요. 즐기시는 분들은 디테일하게 느끼기 위해서 바닷물을 드셔보시라고 저는 추천합니다. 일부러 벌컥벌컥 먹는 게 아니고 수영하고 놀다가 먹게 되는 거죠. 사실 저 같은 하찮은 하찮게 즐기는 사람은. 근데 평론가 같은 경우에는 바닷물을 계속 떠갖고 마셔야 되잖아요.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마더 같은 경우에도 그 김혜자 선생님이 드넓은 스크린 안에서 멍한 눈으로 이렇게 춤을 추는 거를 보는 거랑 어떻게 그 조그마한 컴퓨터에서 보는 거랑 같을 수가 있겠어요, 사실. 미키 17도 우주가 나오고 또 새로운 행성에서 새로운 생명체들이 나옵니다. 와르르르르 슈아 그게 나오니까 그거를 그냥 이렇게 보고 에이 이거 뭐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광활한 대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화면으로 보는 거랑 또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기생충 볼 때 그런 분 있었어요? 그 가정부가 와서 띵동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열지 마, 열지 마. 그랬거든요. 그런데 열어주잖아요. 그러면서 사건이 샥 바라바라바라 이렇게 하잖아요. 미키 17에서는 쫙 하고 흘러갑니다. 사실
그 멀티플이 나왔을 때도 저는 그렇게 무섭거나 놀랍진 않았어요. 이미 좀 정해져 있는 거여서 그럴 수도 있는데 오히려 마지막에 얘가 졸면서 꿨던 꿈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마음이 들게 해요. 여자친구가 연설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뭐 같이 늙어가서 좋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과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한 번밖에 없는 한 몸, 한 영혼에 대한 그런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찌질할 수 없는 그런 주인공이 마지막에는 거의 영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봉준호 감독님 영화의 맛인 것 같습니다. 모성애 하면 굉장히 아름답고 가련하고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삐뚤어진 모성애라는 표현으로 그 마더를 많이 얘기하시던데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김혜자라는 배우 안에도 저런 광기 있다. 모성이라는 이름 안에도 저런 뒤틀림이 존재한다. 사랑하는 것을 지키는 건 아름답고 우아하게만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동네 바보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영웅이 되는 그런 희한한 서사가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동네 바보 형들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안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한 몸에 한 영혼. 자, 지금까지 멘탈리스트 모모였고요. 오늘도 정말로 주어진 인생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주인공.